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집입니다. 오늘의 집 첫 롱폼 영상인데 되게 떨리네요. 떨리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뭔가요? 아마 대부분이 나이키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키 주가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락다운 걸려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코로나 때는 당연했죠. 운동할 일도 없고 운동화 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시점인데 나이키 주가가 그때랑 비슷하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한때 운동화의 절대 왕자였던 나이키가 어떻게 추락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이키의 위기를 이야기하려면 무조건 이 사람부터 얘기해야 해요. 존 도나우라는 인물인데 2019년에 나이키 CEO가 됐다가 최근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존 도나우가 CEO로 임명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포츠나 패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존 도나우는 이베이 CEO, 클라우드 기반 IT 회사 CEO, 그리고 베인 & 컴퍼니 컨설턴트 출신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나이키랑은 완전 다른 분야의 사람이었던 거죠. 나이키 역사상 CEO 교체 자체가 많진 않았어요. 창립자 필 라이트가 196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40년을 했고 그 다음 마크 파커가 2020년까지 했는데 1979년부터 나이키에 있었던 정말 나이키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IT 전문가를 CEO로 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할 만했죠. 존 도나우가 나이키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를 아세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IT 혁신과 유통 시스템 개혁이었죠. 그때까지 나이키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가 주였어요. 온라인 판매는 전체 매출의 15%도 안 됐고요. 존 도나우는 이걸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의 전력이 마치 신의 한 수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로 인해 나이키 디지털 매출이 급성장했죠. 존 도나우는 확신했어요. 이게 답이구나 해서 D2C 전략, 즉 Direct to Consumer 전략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D2C가 뭐냐면 중간 유통업체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거예요. 나이키 홈페이지에 사거나 나이키 매장에서 사는 것처럼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중간 마진 다 없애고 브랜드 이미지도 컨트롤하고 소비자 데이터도 직접 확보할 수 있고요. 실제로 나이키는 기존에 3만 개 정도가 되던 소매업체와의 계약을 3,000개로 나중에는 40개까지 줄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D2C 비중을 32%에서 44%까지 끌어올렸죠. 코로나 때까지는 정말 잘 됐어요. 매출도 늘고 수익률도 올라가고 한정판 신발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범고래 덩크 기억나세요? 그게 무려 50만 켤레 이상 팔렸거든요. 한정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사려 했어요. 그런데 나이키는 오프라인 파트너들과 거래를 다 끊어버린 상태였죠. 소비자들이 나이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는 나이키만 보느라 보지 못했던 다른 브랜드들과 접점이 생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나이키가 혁신을 멈춰버린 거예요. 2019년만 해도 나이키는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17명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그 유명한 탄소 섬유 플레이트 기술로 케냐 올림픽 선수 킵초게가 마라톤 2시간 벽을 깨트린 것도 나이키였죠. 그런데 최근엔 어떤가요?
나이키를 신은 선수의 금메달 딴 개수가 12개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다시 넣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나이키만의 기술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제품 라인업을 보면 에어조던, 에어포스, 덩크 이거 다 1980년대 나온 신발이에요. 40년 된 디자인을 색깔만 바꿔서 계속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이키는 더 이상 신제품을 안 내놓는다. 쇼핑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루해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더 치명적인 건 재고 문제였어요. 코로나 때 잘 팔리니까 나이키가 과도하게 생산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D2C를 바꾸면서 재고 부담을 소매업체가 아닌 나이키가 직접 져야 했거든요. 재고가 한때 96억 달러, 하나로 13조 원까지 쌓였어요. 그 사이에 경쟁자들은 뭘 했을까요? 당연히 빈자리를 차지했죠. 온러닝이라는 스위스 브랜드는 클라우드텍이라는 혁신적인 쿠션 기술로 2020년 4억 2천 스위스 프랑 매출에서 2023년 18억 스위스 프랑으로 수직 상승했죠. 호카 오네오네는 두꺼운 밑창에 쿠션을 때려 박아서 이 신발을 신으면 다른 신발로 못 돌아간다는 매니아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들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온러닝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면 그 푹신한 느낌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 풋라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나이키가 빠진 매대에 온러닝이나 호카를 채워 넣더니 잘 팔리더라고 했어요. 나이키가 알아서 자리를 내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풋라커 매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직접적인 체험 말이죠. 결국 나이키는 2024년 6월 28일 하루 만에 주가가 20% 폭락했어요. 상장 이후 최악의 폭락이었죠. 나이키도 문제를 인식했나봐요. 존 도나우를 물러나게 하고 인턴부터 시작해서 32년 동안 나이키에서 일한 엘리엇 힐을 새로운 CEO로任명했어요. 진짜 나이키맨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2024년 4월 12일 나이키 CEO 존 도나우가 CNBC 방송에서 직접 출연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디지털로 움직이면서 의도했던 것보다 도소매 업체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수정했다. 우리는 소매 파트너에게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심지어 2024년 6월에는 은퇴한 임원까지 다시 불렀어요. 톰 패디라는 분인데 나이키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한 후 2020년에 은퇴했던 분이죠. 이분은 소매 파트너십 담당하셨던 분인데 마켓플레이스 파트너십 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다시 영입한 거죠. 완전 방향을 바꾼 거예요. 지금의 나이키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혁신에 다시 집중하고 있어요. 작년이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위해 블루프린트 팩이라는 13종의 신발 공개를 했는데 솔직히 기존 신발을 개량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아직 예전 그 혁신력을 되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전략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존에서도 다시 팔기 시작했고 기존 관계를 끊었던 소매업체들과도 다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온러닝의 D2C 비중도 37.5%, 아디다스도 38% 정도인데 이들은 오프라인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특히 러닝화 시장에서는 이미 온러닝, 호카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어요.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나이키를 더 이상 1순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이키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건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본질을 잃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이키의 본질은 혁신이었거든요. 신발에 미친 사람들이 만든 회사죠. 그런데 효율성을 추구하고 혁신을 잃어버렸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팔아야 하는데 나이키가 원하는 곳에서 팔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나이키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현 시대의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구매 결정은 결국 오프라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발에 맞는지, 편한지, 디자인이 실제로 어떤지 직접 신어봐야 할 수 있거든요. 나이키가 온라인에만 올인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구매 경험을 놓친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Nike's at its CEO가 best 나이키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when 되돌려놓을 수 we 있을까요? are celebrating 저는 개인적으로 발볼이 넓은 편이라 나이키 신발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 주로 러닝화를 신었는데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이키 신발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신발을 어디서 주로 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